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의 조정호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 현재 비뇨기과 의사들 사이에는 제일 좋다고 다들 인정하는 수술이 홀랩 수술인데, 홀랩이 생각보다 전체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조차 이 홀랩 수술이 의학용어로 러닝 커브라 그러는데, 배우는데 수술 증례를 많이 해봐야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 되기 때문에 12, 3년 수술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홀랩을 더 편하게 하겠다, 그러한 동영상을 하나 정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후배들이나 또 홀랩이 익숙하지 않는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전혀 편집하지 않고 수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초도 편집 없이 이제 그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홀랩을 처음 하는 의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한 100케이스나 200케이스 정도 홀랩을 해본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모든 비뇨기과 의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 한 100내, 200내 정도 해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구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500케이스 하고 나서는 이제 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500케이스에서 1000케이스를 하고 나니까 또 조금 기술이 바뀌고 1000케이스가 넘어가니까 또 기술이 바뀌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 6개월에 한 케이스 내지 2케이스 정도는 나도 좀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제 서로 이런 그 홀랩 하는 테크닉들을 좀 나누면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들을 위한 동영상을 좀 릴리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 지금 이제 마취하고, 이 시간이 아마 요도 확장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요도 확장을 하고 나서 홀랩 기계를 이제 요도 확장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홀랩 기계 내시경 세트가 전립선 내로 들어간 거고, 이제 비디오 시스템이 또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전립선, 왼쪽 전립선, 방광 쪽에서 내리면서 보고 있는 거고, 여기가 베루몬타눔이고, 이제 방광 안쪽이 보이겠죠. 이제 방광 안쪽에서 보면은 트라베큘레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유로 펌프를 씁니다. 유로 펌프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조금 필요한 그 관류액을 재빠르게 넣어줄 때도 있고, 또 일정한 방광 내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유로 펌프가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로 펌프를 쓰고, 유로 펌프는 홀랩 중에는 40mm HG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고 합니다. 방광 내에 트라베큘레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방광 내에 관찰을 하고, 저는 레이저 파이버를 굉장히 안 보일 정도까지 이렇게 당겨놓고 시작을 합니다. 레이저가 직접 조직에 닿는 것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레이저를 쏴주는 게 다이섹션이 잘 돼서 습관이 이렇게 들었고, 2.5Hz에 2.5줄에 30Hz로 세팅을 시켜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메니스 거 홀미움 레이저를 쓰고 있고요. 블레어 4개에서, 아까 이게 양측면만 큰 사람인데 블레어 4개에서 바로 레이징을 하고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깊숙하게 하지 않고 표면에서 하다 보면은 바로 캡슐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쭉 일단은 블레어 4개에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징을 하고 나서 충분히 좀 길게 하고 나면은 캡슐을 다이섹션하는 캡슐이 보입니다. 벌써 이렇게 내시경 팁으로 양쪽을 좀 벌려주고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측으로 밀고, 밀면 이렇게 다이섹션 플레인이 보이죠. 우측으로 밀고 좌측으로 밀고, 환자의 좌측, 환자의 우측 이렇게 미는 거고, 베루몬타눔 위까지 연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로브에 이제 뮤코사를 또 인시전을 넣고 나서 플레인이 보이면 다시 한번 내시경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다이섹션을 하는데, 블레어 넥 쪽에 충분히 인시전 넣어놓고 나서 그냥 밀어서 올립니다. 이제 레이저를 안 쓰고, 지금 베루 레벨에서 좀 밀어 올렸고, 조금 더 방광 쪽으로 더 올라가서 또 한번 밀어 올리고, 방광 넥 가까이 가서 또 밀어 올리고, 이 정도 되면 거의 다이섹션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어 넥에 붙어 있는 부분만 다시 레이저로 커팅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12시까지 다이섹션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로브는 거의 다 올라갔고요. 이게 지금 블레어 넥 1시 방향인데
이쪽에 붙어 있는 티슈들 다시 레이저로 제거를 하고 블레드 뮤코사, 냉 뮤코사도 같이 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이저를 쓰는 데는 저렇게 커팅으로 쓰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다 직접 내시경으로 밀어 올리게 되죠. 12시 방향 이쪽에 좀 그 캡슐 레이저로 이제 커팅하고 있고요. 충분히 12시 넘어서 11시, 10시까지 조직을 밀어내놔야지 다음에 후 처치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뭐 11시, 10시, 9시까지도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테리 있는 위치가 곧 보일 것이고 아테리얼 블리딩이 있으면 레이저로 조금 코아귤레이션을 해줍니다. 이쪽에 좀 파이브로틱 티슈 아직 덜 나간 부위가 있어서 다시 커팅을 하고 12시 방향입니다. 이제 뭐 랩트 아데노마는 거의 다 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테리 코아귤레이션 해주고 이쪽에 아데노마 조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을 수술 중에 바로 안 벗겨도 나중에 이제 코아귤레이션 할 때 다시 조금 더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아 있는 부분은 저쪽에 치우치느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나중에 처치를 하고 그냥 메인 아데노마를 계속 제거를 합니다. 블리딩 컨트롤 하면서 12시 방향도 캡슐이 아주 잘 보이죠. 이렇게 12시 방향에 파이브로틱 티슈가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제거를 하고 11시, 10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이게 11시 부분, 블레의 넥 부분이고요. 뮤코사 제거, 뮤코사 커팅 해주고 아테리얼 블리딩 잡고 이쪽에 좀 아데노마 조금 남은 부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처리할 것이고요. 네, 다이섹션 이제 10시, 11시까지도 블레드 넥 레벨에서 연장이 됐고 거의 나왔죠. 레프트 로브는. 그래서 레프트 로브가 거의 방리가 되면 블레드 넥 12시 방향에서 이제 커팅 라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아까 이미 11시, 10시까지 아데노마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 조금만 해도 바로 다이섹션 플레인이 나올 것이고요. 넥 가까운 부위 12시, 1시 또는 11시 부위가 파이브로틱 티슈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쳐주면 되고요. 예, 이제 보이죠? 파이브로틱 티슈 아테리도 보이고 예, 12시에서 11시 방향 파이브로틱 티슈 좀 제거 좀 해주고 라이트 로브도 사실 그러면 12시부터 한 9시까지는 거의 블레드 넥에서 분리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레프트 로브의 디스탈 마진 뮤코사가 보여서 뮤코사 베루 바로 레벨입니다. 뮤코사 쳐주고 파이브로틱 티슈 쳐주고 이렇게 하면 레프트 로브 다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블레드 4개 있는 부분 조금 더 파이브로틱 티슈 제거해 줍니다. 아데노마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있고요. 이제 라이트 로브가 보입니다. 홀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디안 로브의 캡슐하고 레트럴 로브의 캡슐이 뎁스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레트럴 로브 캡슐까지 제거 레벨까지 제거를 해야지 남는 아데노마가 거의 없고요. 블리딩 컨트롤 좀 레이저로 해주고 이제 라이트 로브 손댈 시간입니다. 네, 베르몬타눔 레벨에서 라이트 로브 뮤코살 인시전을 레이저로 제하고 나서 다이섹션 플레인 나오겠죠. 나오면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밀어 올립니다. 베르 레벨에서 바로 9시 레벨로 밀어 올리면 이렇게 다이섹션 플레인이 나오고요. 아데노마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또 멀리서 레이저를 쏘면은 다이섹션이 잘 되죠. 굉장히 멀리서 조직에 약간씩 블리딩 컨트롤 하면서 쏘게 되고 라이트 로브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박리가 됩니다. 파이브로틱 티슈 정도만 좀 쳐주고 나머지는 계속 다이섹션을 하고
거의 나왔죠. 지금 뮤코사 연결만 있고 다이섹션은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블레더 넥 레벨이 좀 연결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라이트 로브 7시, 8시 방향 다이섹션 플레인 또 보이죠. 그 다이섹션 플레인이 잘 안 보이면 좀 멀리서 레이징을 해주면은 그 펄스 때문에 이렇게 다이섹션 플레인이 잘 벗겨집니다. 멀리서 하죠, 굉장히. 조직에 직접 닿는 것들은 열 손상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커팅할 때 코아귤레이션을 직접 할 때 외에는 레이저를 최대한 허공에 쏴야지 이게 다이섹션이 잘 됩니다. 직접 쏘는 것보다는 쭉쭉쭉 내시경으로 밀어주면 다이섹션이 계속 되고요. 뮤코사 좀 제거하고 이제 거의 10시부터 11시까지 방향만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네요. 역시나 사이사이에 블리딩 컨트롤 해주고 다이섹션은 멀리서 레이징을 하고 뮤코사 블렌 레벨에서 10시, 11시 뮤코사 잘라내고 거의 나왔죠. 거의 이어졌네요. 12시 방향 4개에서 아래쪽까지 나왔고요. 파이브텍 티슈 보이는 것들 레이저로 커팅하면서 사이사이 블리딩 컨트롤 해주고요. 역시나 오른쪽도 10시, 11시 방향에 아테리가 있고 이 아테리 레이저를 멀리서 쏘면 코아귤레이션이 쉽게 됩니다. 파이브텍 티슈를 커팅할 때는 레이저를 좀 더 가까이에서 쏘고 12시 방향 이전에 이 다이섹션 했던 부위까지 잘 보입니다. 블렌 넥 레벨에서는 이제 다 연결이 커팅의 연결이 끝났죠. 이제 디스탈의 뮤코사 연결만 끊으면 라이트 로브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파이브텍 티슈 남아 있는 부분 보이고요. 뭐 이 정도야 사실은 놔둬도 별로 상관없는데 나중에 저는 따로 바이폴라로 처리를 하곤 합니다. 베르몬타름 레벨에서 12시 방향 쪽에 이제 그 연결 부위만 끊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블리딩이 있으면 블리딩 있는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조심해야 될 게 베르몬타름 레벨의 12시 방향, 11시, 1시 방향에 그게 프로스타틱 아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코아귤레이션 하면서도 아테리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베르 레벨에서는 1시 방향, 11시 방향 이 블리딩 컨트롤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하고요. 지금 이쪽도 블리딩이 있는데 블리딩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디스탈에서 보면 잘 보이고 레이저로 블리딩 컨트롤을 하고요. 이제 결국은 디스탈 부위 연결 부위를 라이트 로우의 디스탈 쪽을 이제 봐서 끊어주면은 그 부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누클레이션은 끝나게 되겠죠. 이 부위의 연결이 있죠. 뮤코사 연결이. 저도 초반기 때는 그 양쪽 아데노마의 뮤코사를 베루 레벨에서 거의 1시, 뭐 오른쪽 라이트 로브는 11시 레벨까지 미리 쳐놓고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굳이 그걸 안 쳐도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뮤코사 제거하는 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뮤코사 인시전을 넣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라이트 로브도 다 제거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일어나면 코일레이션 좀 하려고 블리딩 컨트롤 하려고 바이폴라 그 볼 타입 일렉트로드를 넣어서 블리딩 컨트롤을 좀 합니다. 이게 레이저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이게 볼 타입 일렉트로드가 블리딩 컨트롤 특히나 블렌 넥 레벨의 뮤코사 컨트롤은 좋기 때문에 모노폴라보다는 바이폴라를 이용하는 게 낫고 뮤코사만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블리딩 컨트롤하는 게 그러니까 깊게 이렇게 열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아데노마 떨어진 부위가 보이고 블렌 넥 레벨의 뮤코사 쪽을 보고 이제 넥에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파이브로틱 티슈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이폴라를 이용해서 일렉트로 베이퍼리제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블랙 컨트랙처의 빈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베이퍼리제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전립선이 크지 않은데 이제 블랙 컨트랙처가 동반된 분들은 지금 이 프로시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브로틱 티슈를 다 제거해서 굉장히 이렇게 블랙 넥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이 파이브로시스 있는 부위가 없어야지 넥 컨트랙처의 재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 블랙 넥 부위에 파이브로틱 티슈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제거를 따로 해주곤 합니다. 이분도 조금 남아 있었죠. 오른쪽 뭐 7시, 8시 부분도 파이브로틱 티슈 있으면은 이렇게 플라스마 튜리스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캡슐 바깥에도 약간의 이렇게 파이브로틱 티슈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시야적으로도 낫고 또 깨끗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또 블랙 컨트랙처의 빈도도 좀 감소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이 부분 제거에 조금 요즘에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1, 2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이 부분 5시 부분에 조금 파이브로틱 티슈 있어서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제거되고 나면은 이제 모실레이션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아 있네요. 저게 바이폴라로 티슈를 제거할 때는 이게 조직에 충분히 닿아 있어야지 베이퍼리제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좀 코아귤레이션을 할 때는 좀 얇게 하더라도 베이퍼리제이션은 좀 면적을 깊게 하고 약간 눌러서 해야지 조직에 그러니까 어블레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블리딩 컨트롤 하고 있고. 이제 그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시고 다들 블리딩 컨트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 이쪽은 아까 아데노마 남은 부위 따로 좀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수술을 하고 당일날 퇴원을 시키거나 또는 다음 날 폴리를 빼고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블리딩 컨트롤에 좀 이렇게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블리딩 컨트롤을 합니다. 아데노마 남은 부위 굉장히 작은 부위지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여서 바이폴라로 제거를 하고요. 열두 시 방향 파이브로틱 티슈 조금 남은 부위 거기도 다 같이 바이폴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아까 이제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 이니큘레이션 하는 게 수술 시작해서 한 14, 5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 이렇게 잔존 조직들 제거하고 블리딩 컨트롤 하는 게 한 3, 4분 걸리고요. 이분 전립선 사이즈는 70g이었습니다. 그래서 70g 정도 요즘 제가 평균 해보면은 한 70g이면 35분, 100g이면 한 50분. 내시경이 들어가서 모실레이션 끝나고 폴리 넣을 때까지가 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분은 70g이었고 조금 빨리 됐는데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시 방향의 잔존 조직들 제거하고 블리딩 컨트롤 좀 꼼꼼하게 하고 베루레벨에서 베루레벨 좌측 우측이 이렇게 조금씩 블리딩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위도 좀 꼼꼼하게 지혈을 해줍니다. 12시 방향 조금 아테리가 있고 이제 지혈은 다 된 것 같고 또 모실레이터로 이제 기구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바이폴라 TUR에서 모실레이터로 바꿀 때 제 나름의 팁은 방광대에 있는 관류액을 다 빼지 않고 막고 있어서 방광이 필링 돼 있는 상태에서 모실레이터가 들어가면은 채우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시야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손으로 막고 모실레이터로 바꾸고요. 모실레이터 들어가 있을 때도 방광 안에 이렇게 관류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초점 다시 맞추고 양쪽 아데노마 지금 떨어져 나온 부분을 모실레이터로 잡아서 이제 배출을 할 예정입니다. 블링 컨트롤이 잘 되면은 방광 내 시야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요. 예. 모실레이터를 쓸 때는 저희 유로 펌프의 압력을 60mm HG로 좀 올립니다. 그래서 방광이 항상 팽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모실레이션을 해야지 방광의 수축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방광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실레이터 할 때 그 시간도 좀 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너무 높으면은 블레드 파워, 럽처의 위험하고, 또 IC 동반되는 환자들은 이게 방광이 스폰테니어스 럽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을 쭉 해보면은 모실레이션은 60mm HG, 그다음에 홀랩 이니클레이션은 40mm HG 정도가 제일 평균적인 방광내 압력인 것 같고, 제가 쓰는 모실레이터는 이제 그 펌핑 기능이 1분에 1000ml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로 펌프여서, 좀 이렇게 유로 펌프가 1분에 한 300에서 400까지만 들어가는 유로 펌프도 있는데, 한 1000ml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펌프가 좀 빨리 돌아가는 유로 펌프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그래서 방광내 압력이 높아지면은 모실레이터 할 때 그 조직이 뽑혀 나오는 것도 훨씬 더 좀 빠르게 뽑혀 나오고, 가끔씩 이제 비치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비치볼이 있을 때는 모실레이터 발판을 이렇게 일정하게 누르고 있지 않고 눌렀다 뗐다 하면은 조금 더 모실레이션이 잘 되고요. 또 모실레이터 이 사이드홀보다는 이 이제 엔드홀 통해서 모실레이션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죠. TUR을 이용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환자도 처음에는 모실레이션이 잘 되다가 마지막에는 약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 일정하게 모실레이터 발판을 눌러도 방금 이제 모실레이터 제일 끝으로 걸렸죠. 방금 여기서 잘 안 씹히는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위치를 좀 바꿔보고, 잡는 위치를 바꿔도 또 모실레이션이 또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잘 안 씹혀 나올 때는 조직을 놨다가 다시 잡아서 모실레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판도 인터미턴트하게 밟고,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이드홀로 모실레이션을 하는 것보다 엔드홀로 모실레이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석션을 조금 세게 하는 거, 그래서 석션 튜브를 모실레이터 튜브를 최대한 짧게 해야지 석션하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석션 튜브를 모실레이션 중에 손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치볼은 마지막에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모실레이터 텔레스콥을 놓는 위치는 블레더 넥에서 한 2cm, 1에서 2cm 안쪽까지 들어가서 모실레이션을 하고, 더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작게 남아서 동그랗게 나오면 이제 비치볼 식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직은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저렇게 끝에 걸려야지 또 조금 단단한 조직도 잘 씹히고요.
지금도 톱니를 이렇게 인터미턴트하게 밟아주는 게 잘 안 나올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네, 좀 잘 안 씹히죠. 이럴 때도 역시나 모듈레이터를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미턴트하게 밟아주는 게 훨씬 더 조직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조금 있는 것들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석션을 해서 끝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걸려야지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도 역시나 인터미턴트하게 발판을 밟고요. 조그만 거 한 조각,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방광 내에 육주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고, 잘 뚫려 있고요. 모듈레이터로 봐서 시야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날 환자가 이렇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모듈레이터 이후에 다시 한번 바이폴라를 이용해서 이제 블리딩 컨트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기계를 바꾸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바이폴라 볼 타입 일렉트로드가 방광 안으로 들어갔고 보면은 냉 레벨에서 이렇게 아테리얼 블리딩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뭐 7시, 8시 방향, 7시 방향 쪽이 많죠. 5시 방향, 7시 방향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리딩 컨트롤을 볼 때는 방광을 비웠다가 다시 채우면서 봐서 방광 내 압력이 낮을 때 다시 한번 봐주는 게 중요하고 블리딩이 되고 있지 않는 부위는 굳이 코아귤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볼 타입 일렉트로드도 이 매끈한 부위보다 이 일렉트로드하고 여기 연결 부위 이쪽이 더 블리딩 컨트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리얼 블리딩이 있을 때는 이쪽 부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블리딩 컨트롤 다 된 것 같고 수술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분도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요즘에는 3로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메디안 로브가 좀 있어도 바이로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로브로 하고 레이저를 많이 쓴다기보다 오히려 밀어내서 내시경으로 밀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다이섹션은 레이저를 조직에 직접 쏘지 않고 멀리서 쏘고 있으면 훨씬 더 시야가 좋다. 이 정도를 따로 좀 강조를 하고 싶고 12시 방향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6시 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12시 방향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고 콜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